이번 사연은 아이 낳고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명절 음식 안 했다고 난리치던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저희 시모는 성격이 불같은 편인데 뒤끝은 없는 편이에요. 단지 걸리는 게 있다면 말씀하실 때 필터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말만 골라서 하고 연 끊었어요. 제가 어른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애 임신하고 입덧을 6개월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누워 지냈고 그 후에는 하혈이 시작되어 정말 힘들게 아이를 지켰어요. 나님 때문에 시술을 했는데 실패해서 실망이 컸지만 그 후로 몇 달 뒤에 감사하게도 자연 임신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반응은 그냥 무덤덤했고 확실하게 임신한 게 맞냐고 의심하듯이 물어보시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가 사는 곳에서 5시간이 걸리는 지역이에요. 엄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오셔서 살림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가셨어요. 15분 거리에 사는 시어머니는 제가 누워있느라 살림이 엉망일 때 한 번도 와주신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밥 청소를 대신해 준 적이 몇 번 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살 빠져서 걱정된다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사와서 차려주신 적은 있어요. 저는 만사까지 4kg 쪘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딱 아이 무게랑 양수의 무게만큼만 몸무게가 늘었겠어요. 첫 아이 낳을 때 조산기가 있고 양수가 세서 응급수술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수술했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조리원은 신혼집에서 1시간 거리였는데 혼자 조리원에 들어가서 아이 면회 시간에 맞춰서 유축해서 택시 타고 아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고 저에게 전화하신 적도 없어요. 그때도 신우가 자주 들여다봐 주었습니다. 우리 신우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물죠. 너무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너무 싫은데 신우 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아이 낳은 지 몇 달 후에 신우가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우는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신우가 임신했다고 어서 전화해서 축하해 주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생각나더라고요. 신우가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조리원에서 같이 살았어요. 딸 가진 엄마 마음은 다 같겠죠. 저희 엄마도 멀지만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한 것처럼 해주었을 거예요. 저는 둘째를 갖게 되면 친정 근처에서 낳고 엄마 옆에서 조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큰애가 돌이 지나고 둘째가 생기고 다시 입덧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뭘 먹을 수가 없으니 금세 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큰애를 봐야 하니 억지로 먹고 토하는 생활을 하다가 위경련까지 왔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느라 매일 12시에 귀가하고 산부인과는 1시간 거리이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죽겠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해서 아이 지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수액조차 맞을 수가 없었어요. 첫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며칠 뒤에 남편 가게에서 아는 간호사 언니 불러서 수액 맞고 한숨 돌렸답니다. 이때도 시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신우 첫애가 우량아예요. 아이가 어리니 수시로 안아줘야 하니 허리가 아프고 팔도 아프잖아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아이 안아주느라 힘들게 지낸다며 우리 딸 어쩜 좋냐 짠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 힘들게 하는 손주는 나도 달갑지 않다. 그래서 한 번은 엉덩이를 찰싹 때려줬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가 찼어요. 어머님은 사위에게 내 딸 짐 빠지지 않게 잘 먹여주라고 했다. 통통한 아이 키우느라 안 그래도 살이 없는 내 딸이 더 말라간다. 안쓰럽다. 하는데 같이 밥 먹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게 보이니 안타깝겠죠. 그런데 둘째 임신해서 첫째 손녀 혼자 보는 며느리는 안중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첫째 어린이집 등록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아마 산후 우울증에 홀로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버거운 현실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도 조상기가 있어서 일찍 낳았고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몸조리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오셨다고 인사한다고 오셔서는 소파에 누워서 내 딸이 아이 돌보느라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딱해 죽겠다는 말씀이나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 딸이 살 빠져서 사위에게 잘 먹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사부인이 여기 오신 김에 우리 아들 맛있는 음식 먹여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위주로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엄마 보기 부끄럽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 큰애 낳아 키우면서 입덧에 독박 육아하느라 15kg 빠졌습니다. 돌쟁이 아이 한 명이 제 몸에서 빠져나간 수준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나 봐요. 신우는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준 사람이라 아무 불만이 없는데 시어머니의 눈치 없는 언행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잠시 왔다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이 둘을 낳았는데도 손주 내복 한 장 사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 잠바 사입으라고 30만 원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니 제가 남편에게 브랜드 옷을 잘 사주는 편입니다. 저는 보세나 세일하는 저가 브랜드 옷을 주로 사 입고요. 시어머니 눈에는 오로지 아들, 딸밖에 안 보이시나 봐요. 친정엄마는 우리 애기들 예쁜 옷이며 장난감들을 차고 넘치게 사주셨는데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만 힘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저런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제 자신도 참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새벽 3시부터 상을 차리기 시작해서 해가 뜨면 차례를 지냅니다. 추석 사흘 전에 저는 둘째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음식장만은 못해도 차례 지내러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둘째가 너무 어리니 큰애만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어머님께 큰애만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번 명절에는 둘째가 너무 어려서 음식하는데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내가 이번에만 특별히 봐주겠다. 혼자 음식 다 할 테니 아침에 막내 데리고 와서 밥 먹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네가 좋아서 만든 거지 어디 도리도 안 하고 핑계를 대냐고 하시고는 앞으로 너희 집에서 제사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너 두고 보자. 제대로 차례 안 지내면 너희 시아버지도 가만히 안 계실 거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서럽고 기가 막혀서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어머니는 저희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서 낳고 키우고 있는지 다 보셨으면서 한 번이라도 저희 아이를 돌봐주신 적 있으세요? 아이 임신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걸어다닐 힘도 없어서 겨우겨우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입원하라고 했어요. 첫애 때문에 입원은 꿈도 못 꾼다고 했더니 그럼 영양제라도 맞고 가라고 하는데 첫애를 봐야 해서 수액도 못 맞고 온 거 아시잖아요. 저 그래서 땡땡아빠 가게에서 아는 간호사 불러서 수액 맞고 기운 차렸어요. 어머님 눈에는 형님이 아이 낳고 고생하는 것만 보이시죠. 어머님 친손주 둘이나 낳은 저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옆집 새댁이 아이를 낳아도 어머님처럼 무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땡땡아빠는 가게 일로 매일 밤 12시에나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급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님밖에 없다는 거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늘 저를 외면하셨어요. 저 땡땡이 낳고 15kg 빠져서 가죽밖에 안 남은 거 안 보이세요? 며느리 고생은 외면하고 형님 살 빠진 것만 안쓰러워하시니 정말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집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 손주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그게 당연시 된다고 하더라. 나도 우리 손주들 예쁘지만 이 나이에 손주 돌보느라 4시간 나눠 쓸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앞에서 형님이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다, 짠하다, 안쓰럽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그 먼 지방에서도 저 챙겨준다고 올라오셨는데 엄마가 저녁 차릴 때 어머님이 소파에 누워서 우리 딸이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셔서 정말 창피했어요. 적어도 사돈 앞에서 기본 예의는 갖추실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소파에 누워있다가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드시고 가셨어요? 저 그날 어머님 같은 사람의 며느리라는 게 정말 창피했어요. 이제 어머님께 아무 기대도 안 할 거예요. 괜히 기대하고 서운해한 제가 바보죠. 저 둘째 낳은 지 지금 보름 됐어요.
세종대왕 시절에도 노비에게 100일 휴가 준 거 모르세요? 그리고 명절에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는 거 안 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차례 지내고 싶으시면 알아서 다 하세요. 남보다 못한 대접 받았으니 저도 어머님한테 그대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즉흥적으로 추석 때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지금 아이 둘 키우느라 뼈밖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한 거냐며 아주 난리를 쳤대요. 둘째가 신생아인데 이럴 때는 엄마가 음식 가짓수를 줄이던지 해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내고 출산한 며느리 마음 좀 편하게 해줄 순 없냐. 아니면 엄마 혼자 음식 다 하던지 평소에 우리 애들 외면하고 진짜로 급한 상황에서 도움 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무슨 도리를 강요하냐고 마구 퍼부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한데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제사를 준다고 하는 건지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냐. 우리 집에 제사 준다고 해도 안 지내면 제사 없어지는 거다. 내가 제사 없앨 거다 하면서 아주 생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무지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 편들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 저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전화를 하셨던 거겠죠. 네가 남편을 얼마나 잡았길래 착했던 애가 엄마한테 이러냐. 네가 지금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러시는데 정말 웃음부터 나더라고요. 전화기에 대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인간 기본 도리를 너무 몰라서 자식도 어머니한테 화가 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남 탓하지 말고 사세요. 반성할 뿐도 아니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앞으로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고 있는데 전화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제 얘기 듣고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 귀한 자식들 거들떠도 안 보는 엄마가 나는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냐고. 엄마가 우리를 버렸으니 나도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라고 했대요. 남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씩씩거리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그 후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찾아와서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에요. 시어머니에게 퍼부을 온갖 독한 말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후기 보낼게요. 독한 며느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니님이 왜 못된 며느리인가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가족으로 대접해줘야 하는 건가요? 속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남편도 스니님 편이니 아이들과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되겠네요.